자, 우리 태썸 6학년 1학기 거 1단원 분수의 나눗셈 파트 풀이할게요. 심화 유형 풀이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14쪽을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세모 안에 알맞은 가장 작은 수는, 우리가 보통 가장 작은 수는 이라고 물어보는 건 여러 개가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거 골라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계산 결과가 가장 작은 거 계산해 볼게요. 5와 11분의 5 나누기 12 곱하기 세모가 무슨 수가 되고 싶대요?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자연수는 우리가 약분 처리를 했을 때 분모가 1이 되는 수를 자연수라고 부르죠. 그러면 계산을 실제로 하려고 하면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꿔야겠죠. 그럼 11분의 55 더하기 5니까 60,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수는 역수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세모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자연수가 된대요. 자, 이 상태에서 약분이 되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분모에 있는 12와 분자에 있는 60, 12로 약분이 되죠? 얘는 1이 되고 얘는 5가 될 거예요. 12로 약분되는 게 바로 안 보이는 친구들은 6으로 먼저 약분하시고 또 2로 약분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약분 이제 할 걸 다 했는데 남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남냐면 11이 분모에 남아 있어요. 우리 분모를 1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11이 약분되는 방법은 11과 세모가 약분이 되어서 여기가 1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11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세모는 누가 돼야 되냐면 11의 배수가 되어야겠죠? 11의 배수는 많죠? 11, 22, 33, 44 뭐 이렇게 될 건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은 1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번 문제 풀이해 볼게요. 진우네 집에서 일정한 빠르기로 6일에 17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 체크 한번 하면서 넘어가 볼까요? 6일에 17분씩 빨라진대요. 자, 우리는 며칠이 지났는데 몇 분이 빨라지니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6일에 17분 빨라지니까 1일에 얼마 빨라진지 계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끝까지 읽고 나서 풀이 다시 해볼게요. 진우가 어느 날 이 시계를 오후 2시에 정확히 맞추어 놨는데 다음 날 오후 2시에 시계가 가리키는 시각은 그럼 하루밖에 안 지났네요. 다음 날이니까. 그럼 하루에 몇 분 빨라지는지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우리는 6일에 17분 빨라지죠? 그러면 1일에 얼마 빨라지니? 하루에 빨라지는 시각을 구하셔야겠죠? 자, 하루에 빨라지는 시각은 17 나누기 6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6일에 17분 빨라지니까 6으로 나누시면 하루에 얼마 빨라지는지 계산이 될 건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6분의 17 이렇게 몫을 적을 수 있어요. 얘는 2와 6분의 5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게 단위가 분이거든요. 그럼 일단 2분은 빨라질 거예요. 그 6분의 5분은 어떻게 처리하지? 우리 6분의 5분을 초로 고쳐보자. 그죠? 분을 초로 고칠 때는 6분의 5에다가 곱하기 60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분이나 초를 어떻게 바꿔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은 요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1분이 몇 초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1분이 60초죠? 이렇게 적어 놓고 나서 분이 초가 되려면 1이 60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60을 했을 거고 60초가 1분, 초가 분으로 갈 때는 나누기 60을 했겠죠? 아, 이렇게 계산하면 되구나. 이걸 적어 놓고 적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얘를 약분하시고 10이니까 계산하시면 50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지났으니까 우리는 오후 2시 2분 50초가 빨라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2분 50초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3번 문제 풀어볼게요. 3번 문제는 딱 그림을 보니 색테이프 붙이기네. 우리 색테이프 붙이기에서 주의할 점 하나만 볼게요. 우리가 색테이프는 이렇게 3장을 겹쳐서 붙이게 되면 색테이프는 1장, 2장, 3장이 되는데 겹친 부분은 하나가 적죠? 2군데가 겹치게 된다. 그래서 겹친 부분의 수는 색테이프의 수보다 하나가 작다라는 거 좀 기억해주고 문제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똑같은 색테이프 16장을 붙였대요. 그러면 겹친 부분은 얘들아 몇 군데 생길까? 15군데가 생기겠죠? 그리고 얘를 이제 전체 길이를 쟀더니 이만큼이 되었대요. 색테이프 한 장의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모로 처리를 하면 좋겠죠. 네모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전체 길이라는 건 한 장 길이를 16개를 가지고 올 거고요. 겹친 부분만큼은 빼줘야 되죠. 3분의 1을 15군데니까 곱하기 15를 해서 빼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길이가 될 건데 119와 5분의 4가 되겠죠? 계산할 수 있는 거 얘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곱하기니까 약분 처리할 수 있고요. 3, 5, 15. 그래서 이 부분이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모 곱하기 16은 119와 5분의 4에서 더하기 5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124와 5분의 4 이렇게 처리될 거예요. 곱해서 얘가 됐으니까 네모를 구하고 싶으면 124와 5분의 4에서 나누기 16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124와 5분의 4가 조금 수가 크긴 하지만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할 때는 가분수로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124랑 5를 곱한 다음에 4를 더해보세요. 더해보시면 624가 될 거예요. 여기서 곱하기 16분의 1, 우리는 곱하기를 바꾸면 뒤에 역수로 바뀌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 약분 될 겁니다. 약분 처리까지 싹 다 하시면 얘가 16으로 바로 다 나눠지거든요. 1이 될 거고 얘가 39가 될 거예요. 그런데 16으로 바로 나누는 게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들 나눌 때 먼저 2로 약분해도 괜찮아요. 끝에가 짝수니까 2로 약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4로 약분하셔도 돼요. 16도 4로 약분이 되고 24도 4로 약분이 되거든요. 우리는 숫자가 클 때 끝에 있는 두 자릿수만 4로 약분이 되면 4로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로 먼저 약분하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마지막에 1이 남을 거고 39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시면 5분의 39. 그래서 5, 7, 35니까 5분의 2 이렇게 5분의 4죠? 5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테이프 한 장 길이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다 듣고 나서 보고 뺏겨가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안 되고 보고 나면 영상을 스탑하고 다시 깨끗한 종이에다가 문제 힌트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종이에다가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이쪽에 4번 문제 풀이 해볼게요. 동민이와 승호는 같은 장소에도 동시에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네요. 반대 방향. 자, 동민이는 10분 동안에 4분의 3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다. 승호는 6분 동안에 5분의 2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20분 동안 갔다네. 근데 두 사람 사이 거리를 물었어요. 근데 우리는 동민이와 승호가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동민이가 20분 동안 간 거리에다가 승호가 20분 동안 간 거리를 더해 주셔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서로 20분 후에 떨어진 거리가 구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20분 동안 간 동민이 거리에다가 누구를 더할 거다? 20분 동안 앞에 안을 안 적었네? 누가 간 거리? 승호가 간 거리를 더해 주시면 두 사람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구해질 거예요. 근데 위에 보니까 10분 동안 간 거리를 줬네요. 20분 동안 간 거리는 10분 동안 간 거리의 2배가 될 거니까 곱하기 2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승우는 6분 동안에 간 거리가 구해졌거든요.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분 동안에 간 거리를 먼저 구한 다음에 곱하기 20을 해서 20분 동안 간 거리를 구해가지고 옵시다. 5분의 2km에서 나누기 6을 해주시면 일단 1분 동안에 가는 거리가 구해져요. 여기까지는 1분 동안에 가는 거리 구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20분을 갔다고 했으니까 20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계산을 해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자, 우리 그 스텝 4에 보면 단어 종합 평가에서도 18쪽에 보시면 심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 문제 3개 있는 것도 풀이할게요. 10번부터 볼게요. 강물이 1시간에 1km의 빠르기로 가에서 나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1시간에 13km의 빠르기로 이동하는 배가 나에서 가로 가려고 해요. 가 선착장과 나 선착장 사이의 거리가 19km일 때 이 배가 선착장 나에서 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니? 이렇게 물었어요. 자, 우리는 빠르기 문제를 할 때 몇 개 좀 알아야 할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10번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게요. 우리는 빠르기, 다른 말로 속력이죠. 자, 이 빠르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랑 거리가 얼마만큼 움직였니,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기를 계산을 해보시면 시간당 얼마만큼의 거리를 가니가 빠르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기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는 시간을 물어본다 또는 거리를 물어본다. 자, 지금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빠르기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거리도 있고. 그럼 이 3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한테 2가지를 가르쳐주고 나머지 1가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빠르기를 물어본다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럼 시간을 물어본다면 어떻게 계산하지? 시간을 물어본다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물어본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속력 문제 할 때 다음번에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이분이 기억이 잘 나면 좋겠죠? 우리는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고 땅 위에 있는 게 거리죠? 땅 위에 거리. 땅 속에 속력과 시간을 묻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땅 위에 애랑이 한 명만 그려줄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 빨간색 요 그림을 도장처럼 머릿속에 탁 저장해 두세요. 그래서 나한테 거리를 물어본다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구나. 그런데 나에게 속력을 물어본다면, 시간분의 거리구나. 그런데 나에게 시간을 물어본다면 속력분의 거리구나. 이거를 두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도장처럼 머릿속에 딱 저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문제로 돌아와서 시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은 우리는 시간이 속력분의 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해석하시면 거리를 간 거에서 빠르게 속력으로 나누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강물 위에서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강물은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죠. 강물은 움직여 내려가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가에서 나 방향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던 상태예요. 1시간에 1km의 빠르기로 흐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 위에서 배를 가지고 움직일 건데 이 배가 강물이 있는 방향대로 간다면, 이쪽 방향으로 간다면 속력은 빨라지겠죠. 얼마로 간다냐면 얘가 1시간에 13km를 갈 수 있는 빠르기로 움직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강물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배가 움직인다면
배가 가지고 있는 속력 13에서 강물이 움직이는 속력 1이 같은 방향이니까 움직임을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더한 것만큼 14km만큼 가게 될 건데 만약에 배가 움직이는 방향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배가 움직이는 건 실제로 1시간당 13km를 가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강물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그걸 뺀 만큼 실제로 움직이는 건 1시간에 12km 가는 속력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부분 정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문제를 볼게요. 우리는 가에서 나 방향으로 강물이 흐르고 있다 했었어요. 가에서 나로. 그럼 강물이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선착장 나에서 가로 간댔거든. 나에서 가로. 그럼 배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의 속력이 얼마가 될 거냐면 13에서 1만큼을 뺀 1시간당 12km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나에서부터 가까지의 거리가 19km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 19에서 배의 움직임 속력 12로 나누어 주시면 될 거다. 19 나누기 12 이렇게요. 그럼 얘는 1과 12분의 7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과 12분의 7이었어요. 계산 자체는 되게 간단한데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속력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니? 정리 한번 하셔야 될 거고 가만히 있을 때 움직임이 아니라 땅이나 또는 강물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물체의 움직임, 속력 어떻게 되니? 이런 것도 좀 이해하고 계셔야 문제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종이에 대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의 설명이 이해가 좀 덜 됐다 하시면 이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돌려서 반복해서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18쪽의 11번 문제 볼게요.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되도록 자연수는 우리가 분모가 1 되고 싶은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계산 결과가 자연수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분모가 약분됐을 때 1 되고 분자만 남고 싶어요. 이 말이죠. 전부 다 더하기가 난다. 곱하기 나누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대분수 말고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식정리해서 적어 볼게요. 8분의 48, 32에다가 더하기 동그라미 여기다가 곱하기 16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 7분의 1 근데 이 수가 무슨 수가 되고 싶다고요?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약분 처리가 되는 게 있을까요? 8로 되네요. 8, 1은 8, 8이 16. 근데 여기 약분한 수를 적을 때 얘 16은 분자에 있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다 2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고 혹시나 습관적으로 밑에 적으시는 분이 있다면 분자는 약분 처리한 걸 위에 적고 분모는 약분 처리한 걸 밑에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분모에 얘는 1을 만들었어. 근데 얘가 지금 1이 안 되네. 그럼 얘가 약분이 되는 방법은 여기 2랑은 약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랑 무조건 약분이 돼야 돼요. 그죠? 계산한 32 더하기 내 동그라미 얘랑 약분이 돼야 돼요. 그러면 7이랑 약분돼서 얘가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32 더하기 동그라미 수가 어떤 수가 되면 좋겠어요? 7의 배수가 되면 좋겠죠.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또한 대분수에 들어가는 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자연수가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는 자연수.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시면 얘는 대분수거든요. 여기가 자연수 파트니까 여기는 반드시 진분수 파트가 와야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는 자연수인데 1부터 7까지 올 수 있어요. 7보다 큰 수는 못 온다 이 말이죠. 7의 배수 될 수 있는 거 32보다 큰 거 7의 배수 중에서 누구 있어요? 7, 6, 42요? 7, 5, 35 붙어 있네요. 35, 42, 49 이런 수들이 될 건데 그럼 동그라미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누구다? 우리가 3도 되고요. 그 다음에 42가 되려면 10도 되고요. 뭐 이렇게 오겠죠. 그런데 얘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1부터 7까지만 된댔거든. 그래서 될 수 있는 수는 3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번도 심화 문제네요. 요거 풀이하고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 볼게요.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이 이만큼이 있어요. 이만큼 직사각형.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요. 자, 여기에서 사다리꼴이랑 삼각형을 이렇게 나누어 놨네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삼각형 넓이의 5배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이 삼각형 넓이의 5배. 그럼 난 지금 삼각형도 모르고 사각형도 모르니까 여기를 네모라고 둔다면 여기는 5배니까 네모 곱하기 5. 다시 해석을 해보면 네모를 5번 더한 크기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은 네모 몇 개의 크기가 들어간 거죠? 네모 여기에 5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있으니까 이 직사각형 전체는 네모 6개의 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6을 하시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예요. 우리 직사각형에 가로와 세로가 다 적혀 있으니까 넓이 구해봅시다. 13과 3분의 1 곱하기 5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3분의 39에서 1 더하니까 40, 여기 곱하기 5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얘 계산하시면 3분의 5, 4, 20이니까 200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네모 곱하기 6이 3분의 200이 될 거니까 네모는 이렇게 됩니다. 3분의 200에서 나누기 6이 되겠죠? 나누기 6은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바꿀게요. 약분 처리되는 게 있을까요? 약분 처리되는 게 있지요. 2로 바로 되는데요. 2, 3은 6, 얘는 1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9분의 얼마가 되죠? 9분의 지금 얼마예요? 100이죠? 여기까지 네모 하나의 크기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네모 하나의 크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아니네요. 보니까 선분 미음 디귿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길이 지금 누구랑 연관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이에요? 삼각형이에요? 사다리꼴이에요? 이 선분은 여기 있는 삼각형의 한 밑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를 선생님이 세모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네모 한 칸짜리니까 9분의 100을 들고 와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자, 세모 밑변 곱하기 높이 5에다가 나누기 2까지 처리를 한 게 얼마가 되면 된다? 9분의 100이 되면 될 거예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세모 곱하기 5는 9분의 100 뒤에 나누기 1을 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9분의 200 됐어요? 여기에다가 세모 곱하기 5가 9분의 200이니까 세모는 9분의 200 나누기 5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5는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약분하시면 4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9분의 40은 9, 4, 36이니까 9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미음, 디귿 여기 선분 길이가 4와 9분의 4cm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듣고 나서 큰 흐름을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넓이가 어떤 넓이의 5배가 된다고 하면 작은 녀석의 넓이를 네모로 두고 큰 녀석의 넓이를 네모 곱하기 5로 두고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 많으셨어요.